우리가 매일 겪는 사소한 불편함 중 하나가 소화불량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증상은 많은 사람이 가볍게 여기며 넘기곤 하죠. 하지만 완전 소화에서는 이 소화불량이 단순한 일시적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화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중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의 기초가 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소화불량이 단순한 위장 문제를 넘어 몸속 염증,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등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완전 소화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소화불량의 근본 원인부터 건강한 소화, 습관까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는 소화불량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완전 소화는 소화불량이 그 자체로 하나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발생하는 더 큰 문제의 신호임을 경고합니다. 저자는 특히 소화불량이 단순한 위장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염증,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만성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화불량은 우리의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위장뿐만 아니라 간과 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은 해독 기능을 담당하고 장은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이러한 기관들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만성염증, 면역력 약화, 피로감 등으로 이어집니다. 소화불량은 많은 현대인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소화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 완전 소화에서는 소화불량이 몸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염증과 독소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소화불량은 그 자체로 병이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한 건강관리법으로는 가공식품에는 소화에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장려식으로 전환하여 소화 기능을 회복하세요. 장기적인 염증과 독소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디톡스를 실천하세요. 주기적인 디톡스는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 채소와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세요. 이는 체내 산성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 소화불량을 겪던 40대 여성 김지영 씨입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소화불량과 함께 지속적인 피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소화제를 복용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식습관을 자연식으로 전환하고 가공식품을 멀리한 이후부터 소화 문제는 물론 만성 피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며 소화가 건강의 시작점임을 강조합니다. 소화불량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소화 기능이 회복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소화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소화불량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약물입니다. 약물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 완전 소화에서는 약물이 소화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자연적인 치유력을 강조합니다. 소화불량은 단순한 위장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불균형과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소화제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물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소화불량이 단순히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표면적인 증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과 독소 축적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약물이 잠시 소화불량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물의 반복적인 사용은 우리 몸에 내성이 생기게 하고 장기적으로 소화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법으로는 소화불량을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제시됩니다. 천연 소화 촉진제 사용 생강, 페퍼민트 차와 같은
천연 소화 촉진제를 사용해 보세요. 이들은 자연스럽게 소화 효소를 촉진하여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화효소 보충제 섭취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소화효소 보충제를 섭취하여 소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는 음식 분해를 돕고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소화기관에 리듬을 제공하여 위와 장의 기능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50대 남성 박상현 씨는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소화제를 복용했으나 증상이 계속 재발했습니다. 그는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연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페퍼민트 차와 소화효소 보충제를 도입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정한 이후 3개월 만에 소화불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 씨는 약물은 그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습관을 가지니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소화불량은 단순히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은 일시적인 완화를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화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몸 전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유를 건강한 음료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완전 소화는 현대의 우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우유에는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소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락토스를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해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고 소화불량을 겪습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우유 속에 포함된 항생제와 호르몬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락토스 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유는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락토스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복부 팽만감과 설사 등 다양한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완전히 끊기 어려운 경우 락토스가 제거된 우유나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 불편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아몬드 우유, 코코넛 우유, 두유와 같은 식물성 음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끄는 후에는 채소, 견과류, 두부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 김민주 씨는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시면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화제와 소화보조제를 사용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로 대체한 후 소화불량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김 씨는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제 몸에는 독과 같은 음식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유는 일부 사람들에게 건강에 이로운 음식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 속에 포함된 항생제와 호르몬, 그리고 락토스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소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패스트푸드는 빠르고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소화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 소화에서는 햄버거와 치킨과 같은 패스트푸드가 소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대개 지방과 첨가물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는 입맛을 자극하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대가로 소화불량과 체중 증가, 염증을 가져옵니다. 특히 이들 음식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과 화학 첨가물은 소화기관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위와 장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장기적으로는 간 기능에도 부담을 주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패스트푸드 대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집밥을 선택하세요. 패스트푸드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두세요. 견과류, 과일, 채소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영양을 공급합니다. 패스트푸드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섭취 횟수를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식단을 서서히 건강하게 개선하세요. 20대 남성 최준석 씨는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으면서 소화불량과 체중 증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의 식단에서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해먹기 시작한 이후 소화 문제와 체중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최 씨는 패스트푸드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롭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패스트푸드는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염증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소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공식품은 편리하고 맛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완전 소화에서는 가공식품이 소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며 이를 죽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소화가 어렵고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가득하며 이는 소화불량과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인공적인 화학 첨가물과 방부제, 색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과정에서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장내 환경을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가공식품은 자연적인 효소가 부족해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며 소화불량을 지속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자연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기 어렵다면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화학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한 날에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디톡스를 실천하여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세요. 40대 남성 정우철 씨는 가공식품을 주로 먹으며 소화불량과 체중 증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한 후 3개월 만에 소화불량이 개선되고 체중도 안정되었습니다. 정 씨는 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없으며 소화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소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로 외부 침입이나 손상에 대응해 체내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은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은 소화 기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완전 소화에서는 만성 염증이 소화불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염증이 위, 간, 장 등 주요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소화기관에서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내 미생물 균형도 깨져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 대장염, 장누수 증후군, 위염 등 심각한 소화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생강, 강황, 마늘, 올리브유, 연어와 같은 항염증 식품을 매일 식단에 포함하세요. 이러한 식품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습니다. 설탕, 흰 밀가루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염증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음식 대신 통곡물, 과일, 채소로 대체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세요. 수분 부족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0대 여성 박미영 씨는 만성 염증으로 인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고 정제된 당분을 줄이는 식습관을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소화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 씨는 염증을 줄이는 것이 소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만성 염증은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의 뿌리입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는 소화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소화기관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소화불량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연 상태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에서 멀어지면서 소화 문제와 각종 만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전 소화는 우리의 몸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자연식과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이 소화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본래 야생에서 살며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신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가공식품 섭취와 정적인 생활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는 소화불량과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생 본능에 따라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자연 식단과 적절한 신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와 같은 자연식품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요가, 스트레칭과 같은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을 실천하세요. 이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과의 접촉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0대 남성 최경민 씨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며 소화불량과 체중 증가 문제를 겪었습니다. 자연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실천한 후 소화불량과 체중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 씨는 자연 상태의 식사와 활동이 몸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연식과 신체 활동을 통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야생 본능을 되살리는 것이 소화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소화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소화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소화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합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은 소화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은 위산 과다 분비, 장내 환경 변화 등을 일으켜 소화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위산 과다 분비나 소화장애를 경험합니다. 이는 신경계와 소화기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소화불량은 물론 면역력 약화,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매일 10분간의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는 긴장을 완화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할 때는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식사하는 것은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7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세요. 30대 여성 이수정 씨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소화불량과 피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명상과 심호흡, 그리고 식사 환경을 개선한 결과 소화불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씨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건강은 소화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소화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신체와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관리하거나 근육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완전 소화에서는 운동이 소화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며 장내 가스를 줄여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은 소화 기능을 돕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반면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부를 자극하는 요가와 스트레칭 동작을 통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 문제가 있는 경우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 김진호 씨는 식사 후 소화불량을 자주 겪었지만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실천한 후 소화불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동만으로도 소화 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운동은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소화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완전 소화에서는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데 있어 약물보다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대의학은 종종 약물에 의존해 증상을 완화하려 하지만 소화불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몸에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돕고 소화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연 치유력은 우리의 몸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치유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식,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가공식품,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우리의 자연 치유력을 저하시킵니다. 소화불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연식품을 기반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 상태의 신선한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몸의 순환을 돕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소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대 남성 이재영 씨는 오랜 기간 약물에 의존해 소화불량을 해결하려 했으나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그는 자연식을 도입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소화불량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약물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다. 내 몸의 치유력을 믿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약물은 소화불량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소화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복잡한 치료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 소화에서는 소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간단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변화가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소화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소화불량은 복잡한 원인들로 발생할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습관, 물 섭취 방법, 식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치료법이나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통해 소화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은 소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소화 효소 분비가 촉진되고 음식이 잘게 부서져 소화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식사 전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기관이 규칙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60대 남성 박상철 씨는 오랜 기간 소화불량을 겪었지만 천천히 씹어먹고 식사 중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을 들인 후 소화불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습관 변화가 소화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소화불량은 복잡한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소화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소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영양소로 변환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완전 소화에서는 소화 기능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며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위장관에서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만 몸에 에너지가 균형 있게 공급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을 예방하려면 흰쌀, 흰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현미, 통곡물과 같은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복부 스트레칭을 통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이는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0대 여성 이수진 씨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불량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변경한 후 소화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씨는 소화 기능이 회복되니 몸 전체에 에너지가 더 잘 공급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소화 기능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만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지만 만성 염증은 소화불량과 여러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완전 소화에서는 염증을 줄이기 위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소화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것은 소화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성 염증은 소화기관을 포함한 신체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소화불량은 물론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생강, 강황, 마늘, 올리브유와 같은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세요. 이는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과 과일로 대체하세요. 적절한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0대 남성 이지훈 씨는 만성 염증으로 인해 소화 문제를 겪었습니다. 항염증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정제된 당분을 줄인 후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소화불량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염증을 줄이는 것이 소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염증은 몸속에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소화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화불량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서 겪는 작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 독소 축적, 그리고 생활 습관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완전 소화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와 권장 사항을 통해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한 약물 복용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키우고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소화 기능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소화가 곧 건강한 삶의 열쇠입니다. 이제는 그저 소화불량을 넘어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로 나아갈 때입니다.